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들이 뉴스 헤드라인들이 지면을 장식했는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주로 오늘의 내용들은 어제 윤석열이 그 토론회 비슷한 걸 했죠. 아마 그 기자협회 쪽에서 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 보면 어떤 말들이 또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실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또 김건희의 숙제 논문과 관련돼 가지고 표절로 그 김건희 지도교수 숙대 지도교수가 인터뷰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 헤드라인에서의 이슈는 뭐냐,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김종인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죠. 약간 방관자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윤석열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김종인이 약간 협공의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초선 의원들 이런 내부적인 공격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가세연회 쪽에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사면 초과입니다.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헤드라인 이슈는 지금 토론을 하자, 이재명은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토론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토론을 안 한 이유를 토론회에서 물어보니까 확정적 범죄자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전 국민이 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과의 그러한 토론 속에서 자기의 그 말을 아주 좀 구사하는 게 거칠더군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재명의 반응이 또 다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윤석열이가 한국 청년 대부분 중국 싫어해. 국경 넘는 망언이다. 경향신문 청년 대부분 똑같은 말입니다. 중국인도 한국을 싫어한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도 상호간에 젊은 층이든 감정이 안 좋아 있죠. 서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들이 되게 강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100을 가지고 본다면 100%는 아닙니다. 대중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청년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도 우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자,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고 차기 정부를 자기가 구성하겠다고 대선 후보로 나온 입장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대외 정책을 표출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근데 국익을 위해서라면 설령 갈등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국익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될 부분들을 아주 편을 갈라서 노골화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막 던져놓고 아니면 말다 하는 식으로 던져놓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거고 기업인들에게 오는 겁니다. 한미일 공조가 잘 됐을 때는 중국도 우리를 생각해서 깍듯하게 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말을 조심해서 정제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은 민주당 1망원도 부족해서 이제 9개월 넘는 망원까지 도대체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김건희 지도교수 요즘 같으면 논문 통과를 못했다. 결국에는 양심이 문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표절에 대한 조사를 검사를 해보니까는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지도교수였어요. 직접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99년에는 오늘 현재와 같은 어떤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교수 혼자로서 그런 표절 과거에 어떤 책을 썼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내서 감수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인은 지도하면서 분명히 인용 같은 거, 인용 문구 같은 거 다 집어넣으라고 분명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표절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백혀서도 내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A 교수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양심의 문제다, 그죠? 양심. 자기는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22년 전에도 남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도록 지도했었다. 사람의 양심의 문제다. 결국 논문 쓰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다. 그렇죠? 자, 김건희 논문 표절률 42%.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은 표절을 단정 못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전체의 42%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JTBC에서 27일 방송했는데, 숙명여대 교육대학 미술교육전공 석사 학위 논문에 파울 클레네의 해와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수치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카피킬러로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2%다.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이 있다. 전체 382문장 중에 250문장. 이거는 뭐 그냥 표절이 아니라 뭡니까? 갖다 베낀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현재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반박했다. 네. 빨리 이것은 숙대에서 발표해서 조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김건희 난 모르겠는데 원하니까 사과해 줄 게씩. 이거는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 집중에 이재명이 출연해가지고 한 말이죠. 굳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논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를 입장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지 않느냐 해서 점잖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사과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사과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사과를 하는데 구체성을 가지고 했느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느냐, 남편에 대한 러브레터를 대부분 할애해서 얘기하고 실질적인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사과의 마음이 있었나 이 말입니다. 계속 발뺌하고 부인하고 어쩔 수 없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김종인과 임태희가 압박을 했죠. 그래서 사과한 겁니다.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이번엔 다르다. 고리무원이다. 이준석 분투 중이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이제는 대 이준석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조금 어떻게 좀 해결해서 들어가 볼까 싶었는데 윤석열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고, 자기가, 큰 일을 할 예정인 사람이니까,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다. 자기한테 중요하니까. 윤석열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한테 앞으로 이준석의 정치를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들어오라고 할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진중권이 꼽사리를 끼웠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준석 선대위 돌아갈 듯 월권은 자제해야. 자, 진중권 뭐 이렇게 논평하지 말고 그냥 국진당의 선대위원으로 들어가세요. 아마 안타까워 죽을 것 같은 이런 뉘앙스에 참 도와주고 싶어서 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권을 자제해야 된다. 누가 월권을 하는지 속이 보입니다. 이준석 측, 울산합의 모두 깨뜨렸다.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때 울산합의 할 때 김이랑 소통하겠다 했죠. 그런데 말로만 했고 직접적인 소통이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하고는 없었다. 물론 실무자 선에서는 연락이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이탈한 20대 남성 표심은 안철수로 가고 있다. 이준석이를 내치면 안 된다고 홍준표가 얘기했죠. 좀 달래주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지율이 이미 20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처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준석 마지막 그래도 당대표로서 놓지 않고 있네요. 후보 교체가 당연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원하면 할 수도 있죠. 교체되면 선거진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번째 이슈. 토론을 하지 않으니까 윤석열이 토론을 거부하고 토론하지 않으니까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을 하겠다. 토론을 하고 대장동 특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는 정해진 것만 하겠다. 3회 토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디로 쏠리면서 일어났냐? 유튜브에 3프로TV에 각각의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이재명 그 대담한 영상의 조회수가 합쳐서 450만이라고 합니다. 검증이 목마른 유권자. 그런데 이 조회수에서 이재명이 270, 윤석열이 한 17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댓글을 보면 끝났어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댓글 한번 보세요. 제발 좀 들어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프로TV에요. 3프로TV. 방구도 의식 윤석열 토론 정말 세 번만 하나.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같이 맞부딪히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필했던 반문재인 구도가 희석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컷뉴스에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5번째. 이재명 확정적 중범죄자 윤석열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자, 윤석열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여러가지 참 언어적인 것들이 거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고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확정적 범죄자. 이건 뭡니까? 확정적 중범죄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닙니까? 수사를 도대체 뭘로 한 거예요? 수사를. 잠시만요. 수사를 증거,
객관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감으로 지금 이게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것이 사실이 드러난 겁니까?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확정시킨 것은 윤석열이다. 특수적 수사를 이렇게 해왔는지, 이렇게 해왔겠죠. 사람들을 감으로 수사를 한 겁니까? 조국에 대해서도 감으로, 직감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조국 임명하면 안 됩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지가 직감적으로, 감으로, 이렇게 판단 내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위험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윤석열은 뼛속까지 검사다. 아직까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치 취조하듯이 국민들 앞에 어떤 것을 이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취조하듯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검찰이 얼마나 기소권을 가지고 의문제도 만들고 이인제는 없게 하고 그게 특수성도 아닙니까? 하나의 지도자가 감으로만 하면 국가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고집불통처럼 보입니다.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슈를 오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 맨 폴리티컬 스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